2017년 3월 콩 스컬 아일랜드가 개봉합니다. 이 콩은 아니고요. 콩 스컬 아일랜드는 2017년 새롭게 선보이는 킹콩 영화인데요. 최초의 킹콩 영화가 세상에 나온 지 80년도 더 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워낙에 큰 인기를 끈 작품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수없이 많은 킹콩 영화들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역대 킹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토록 깊은 꿈이 넌 처음일까? 1933년 최초의 킹콩 영화 킹콩이 세상에 나옵니다. 킹콩은 셜록 홈즈 시리즈로 유명한 아서 코난 도일의 잃어버린 세계에 등장하는 원숭이 괴물의 영향을 받아 탄생한 괴수였습니다. 지금에야 이런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괴수들을 표현할 때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해서 그럴듯하고 다이나믹하게 표현해내지만 1933년 당시에는 오늘날의 CG 기술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 당시에 빌딩을 오르는 거대한 고릴라 괴수를 표현하기 위해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기술이 사용됐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상당히 어색하고 이질감 들지만 1933년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놀라운 수준의 특수 효과였습니다. 킹콩이 엄청난 흥행을 하게 되면서 이 여세를 몰아 같은 해인 1933년 킹콩의 후속작이 급하게 개봉합니다. 제목은 콩의 아들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떨어져 죽은 킹콩의 아들 키코가 주인공인 작품입니다. 키코는 아버지 킹콩과는 달리 온순하고 그 크기도 작았습니다. 작다고 해도 사람보단 크지만 말입니다. 킹콩의 아들인 키코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콩의 아들은 당시 나름 괜찮은 평가를 받았지만 흥행면에서는 큰 재미를 보진 못했습니다. 이후 1976년 킹콩이라는 이름의 영화가 다시 한번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요. 1933년작 킹콩의 리메이크 작품이었죠. 원작 킹콩이 1930년대 대공황이 배경이었다면 76년 리메이크 킹콩은 제작 당시인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킹콩이 최후를 맞는 건물 역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아니라 지금은 9.11 테러로 볼 수 없는 세계무역센터입니다. 1933년 당시 가장 높았던 건물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었지만 1970년대 초에는 세계무역센터가 가장 높은 빌딩이었다는 점이 이 영화에 반영된 것이죠. 무엇보다 리메이크 킹콩이 원작 킹콩과 확연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단연 킹콩의 표현 방식의 차이일 겁니다. 원작 킹콩에서 스톱모션으로 킹콩을 표현했지만 리메이크 킹콩에서는 사람이 직접 킹콩 옷을 입고 연기하기도 했고 실제 킹콩 사이즈의 로봇을 제작하여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1933년작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 킹콩이 탄생했지만 탈 안에 들어간 것이 사람인지라 사족보행을 해야 할 킹콩이 사람처럼 두 발로 걸어다니고 원숭이인데 팔이 너무나 짧았던 고증오류가 있었죠. 킹콩 리메이크가 나오고 10년 뒤인 1986년 리메이크 킹콩의 후속작 킹콩은 살아있다가 개봉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킹콩이 인공심장으로 되살아나 암컷인 레이디콩과 짝짓기를 하게 되고 복중의 아기를 지키기 위해 킹콩이 미군에 대항하여 고군분투하는 내용으로 엔딩에서 레이디콩이 출산하는 것을 보며 킹콩은 죽게 됩니다. 죽었던 킹콩이 살아 돌아와 암컷과 짝짓기를 하여 새끼를 낳는다 라는 정말 괴상한 내용으로 당연히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2005년 반지의 제왕 감독으로 유명한 피터 잭슨 감독이 1933년 원작 킹콩을 리메이크합니다. 이는 이제껏 나왔던 그 어떤 킹콩을 소재로 한 작품 중 원작과 함께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원래 B급 감성의 괴물 영화를 만들던 피터 잭슨 감독은 예전부터 킹콩을 리메이크하고 싶어서 투자자를 찾아다녔지만 21세기에 킹콩 같은 영화에 돈을 낼 투자자를 찾지 못해서 마지못해 일단 반지의 제왕이나 만들게 됐는데요. 마지못해 만든 이 반지의 제왕이 초대박이 나면서 역대급 감독의 반열에 오르게 되고 자신의 바람대로 결국 킹콩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터 잭슨 작품에서는 CG와 모션 캡처 방식으로 살아있는 킹콩을 만들었는데요. 이 킹콩의 모션 캡처 연기는 바로 피터 잭슨 감독의 전작인 반지의 제왕에서 골룸을 연기한 앤디 서키스가 맡았습니다. 무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CG와 견주와도 손색 없을 정도로 완벽한 털 묘사와 앤디 서키스의 섬세한 연기까지. 피터 잭슨의 킹콩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킹콩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원작 킹콩의 계보를 정식으로 이어받은 작품들이 있는 반면에 킹콩 신드롬에 편승하여 얼렁뚱땅 만들어진 작품들도 있습니다. 1933년 킹콩이 성공한 직후 같은 해 일본에서 킹콩을 무단 도용한 와세이 킹콩이라는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즉시 킹콩의 제작사인 RKO 영화사에 소송을 당하게 되면서 현재는 포스터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38년 또다시 일본에서 킹콩 영화가 나오게 되는데요. 에도에 나타난 킹콩이라는 작품으로 말 그대로 일본 에도 시대에 킹콩이 나타난 설정입니다. 이번에는 RKO 영화사에 정식으로 판권을 사서 만든 작품이었는데요. 원작의 킹콩과는 사뭇 다르게 고릴라보다는 예티에 가까워 보이는 디자인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2차 대전 당시 연합군의 공습으로 유실되어 더 이상 볼 수 없는 작품이 되어버렸죠. 일본과 킹콩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962년 일본의 고질라와 미국의 킹콩이 맞짱을 뜨는 영화가 나오는데요. 바로 킹콩 대 고질라입니다. 설정상 10m가 채 되지 않는 킹콩이 50m가 넘는 고질라와 싸우면 당연히 잽도 안 되겠지만 이 영화에서는 킹콩의 키를 훨씬 더 키워서 고질라와 싸움을 붙였습니다. 이 영화가 킹콩과 고질라가 붙었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의미 있는 점은 바로 킹콩 대 고질라가 사상 최초로 컬러로 영화화한 킹콩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원작 킹콩을 감독한 메리언 쿠퍼는 이 영화를 보고 화가 나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해지네요. 그리고 킹콩 영화를 만든 건 미국과 일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합작하여 킹콩의 대역습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서울을 배경으로 킹콩이 날뛰는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킹콩이 헬기를 향해서 법규를 날리는 장면입니다. 해외에서는 이 법규를 날리는 킹콩 장면이 널리 알려졌죠. 뜬금없는 밥상머리 테러를 가하는 장면이라든지 킹콩이 법규를 날리는 장면 등으로 괴작 소리를 듣지만 진정한 괴작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퀸콩입니다. 제목 그대로 암컷 킹콩이 남자를 납치한다는 내용인데요. 암컷인데 가슴이 너무 외설적이다 라는 비판에 작중에서 퀸콩이 브래지어를 차기도 합니다. 퀸콩은 킹콩 아류작들 중에서는 단연 최고의 괴작으로 꼽히는 작품입니다. 그 인기만큼이나 수많은 킹콩 영화들이 이렇게나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 다가오는 3월 새로운 킹콩 영화 한 편이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콩! 스컬 아일랜드입니다. 이제껏 대부분의 킹콩 영화들이 해골섬에 살고 있던 킹콩이 도시에 오게 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던 반면 콩 스컬 아일랜드에서는 킹콩의 삶의 터전인 해골섬에서의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톰 히들스턴과 사무엘 잭슨 등 화려한 출연진으로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킹콩 대 고질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화에서 킹콩은 설정상 10m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콩 스컬 아일랜드에서의 킹콩은 무려 30m에 달한다고 합니다. 훨씬 더 스케일이 커졌죠. 초기 편집본이 영화계 인사들에게 비공식적으로 한 차례 상영된 바가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2017년 최고의 영화가 될 것 같다는 찬사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뭐 언제나 그랬듯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죠? 과연 콩 스컬 아일랜드는 역대급 킹콩 영화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잘 만든 킹콩의 아류작이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오늘은 역대 킹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잊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얕은 재미, 얕은 식, 야똥의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